비를 맞았어요? 피를 맞았어요? 뭐가 맞을까요? 오늘은 구별하기 힘든 비읍과 피읍의 발음 구별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비읍과 피읍의 차이를 설명한 후에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를 따라서 발음 연습을 할 거고요. 퀴즈 풀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요. 우리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결석을 해서 그 학생이 왜 안 왔는지 다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한 학생이 서툰 한국어로 설명을 했어요. 어제 피를 맞았어요. 그래서 아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다쳐서 피가 나는 상황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어제 사고가 있었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 학생이 아니라는 손짓을 하면서 다시 말했어요. 어제 피가 왔어요. 그래서 피를 맞았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요. 그제서야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전날 비가 왔고 맞았다와 어울리는 말은 비고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놀란 마음을 진정하자 웃음이 났어요. 그 학생은 어제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를 맞았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저는 학생들에게 비와 피의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줬어요. 이제부터 그 학생들에게 설명해 줬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비와 피의 발음 구별을 어려워해요. 많은 한국인들이 F와 P의 구별을 힘들어했던 것처럼요. 비읍과 피읍의 발음 구별법을 설명드릴게요. 비읍은 비와 비슷한 예사소리이고 피읍은 비와 비슷한 거센소리예요. 발음할 때 공기의 양과 성대 진동의 차이가 있어요. 비읍은 입술을 붙였다가 살짝 떼면서 내는 소리예요. 발음할 때 성대 울림이 거의 없지만 단어의 중간이나 모음 사이에 올 때는 비처럼 약하게 울리기도 합니다.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부 하고 내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 보통, 아버지 등이 있어요. 반면에 피읍은 입술을 붙였다가 뗄 때 숨을 세게 내보내면서 발음해야 합니다. 공기를 입술 사이로 세게 내보내야 해요. 예를 들어 파도, 푸른, 피곤 등이 있어요. 이제 비읍과 피읍을 구분하여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얇은 종이 한 장을 준비하세요. A4 용지 같은 것이면 좋습니다. 종이의 위쪽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종이의 중앙이 나의 입 앞에 오게 하세요. 입과 종이의 사이는 5c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비와 피를 발음해 보세요. 비를 발음하면 종이가 움직이지 않지만 피를 발음하면 종이가 바람에 밀려 움직입니다. 비읍은 발음할 때 입에서 공기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피읍은 발음할 때 입에서 공기가 세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종이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연습해 볼까요? 비읍 발음을 할 때는 종이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종이를 입 앞에 두고 따라해 보세요. 바다, 바보, 바람, 바지. 이번엔 피읍이 들어간 단어를 연습해 볼까요? 입 앞에 종이는 그대로 두고 따라해 보세요. 파도, 풍선, 피망, 포도. 어때요? 피읍 발음을 할 때마다 종이가 펄럭 움직이지요? 종이가 없다면 입 앞에 손바닥을 대고 해도 됩니다. 입 앞 5cm 거리에 손바닥을 대고 발음해 보면 됩니다. 비읍 발음을 할 때는 손바닥에 닿는 공기의 터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바다, 바보, 바람, 바지. 이번엔 피읍이 들어간 단어를 연습해 볼까요? 입 앞에 손바닥은 그대로 두고 따라해 보세요. 파도, 풍선, 피망, 포도. 어때요?
손바닥에 공기가 세게 닿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지요? 이제 비읍과 피읍의 발음이 확실하게 구별되나요? 머리로 이해를 했더라도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실제 발음을 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단어 연습입니다. 비읍은 약하게, 피읍은 세게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불, 바다, 파도, 발, 빛, 보다, 포도. 이번엔 문장 연습입니다. 비읍이 들어간 문장들을 읽을 테니까 저를 따라서 부드럽게 발음해 보세요. 단어 중간의 비읍은 서양어의 비처럼 약하게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가 바지 주머니에 밤을 넣었습니다. 보트가 바다 위를 부드럽게 떠다닙니다. 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가셨습니다. 비누방울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번에는 피읍이 들어간 문장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공기를 강하게 내보내며 발음해 보세요. 파란 풍선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피곤해서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샀습니다. 파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이번엔 비읍과 피읍이 함께 사용된 문장들이에요. 두 발음의 차이를 느끼면서 발음해 보세요. 배가 고파요. 바람이 불자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부모님께서 파티에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폭포 앞에 서 계십니다.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퀴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문제 1. 문제 1의 답은 포도입니다. 나는 포도 한 송이를 먹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문제 2. 문제 2의 답은 풀입니다. 나는 종이에 풀을 붙여서 종이배를 만들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문제 3. 문제 3의 답은 폭포입니다. 할아버지는 폭포 앞에 서 계신다 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 재미있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